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기업은 바로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죠. 저희가 받은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해요. 램테크놀로지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왜 갑자기 AI 시대의 숨은 강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또 최근 주가 급등이 그냥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건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램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2001년에 설립됐다고 하니까 업력도 꽤 된 회사네요. 주력 사업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있잖아요. 거기에 회로 그릴 때 쓰는 그런 특수 화학 물질들. 그러니까 식가액, 박리액, 세정액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파는 일입니다. 특히 식가액, 이게 매출의 거의 절반, 48.65%나 된다고 하니 핵심 중에 핵심이네요. 과거 현대전자, 지금의 SK 하이닉스죠. 그리고 안암반도체, 현재는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이런 큰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였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화학 소재들이 반도체 생산에서 수율이라고 하죠. 불량 없이 얼마나 제품을 잘 만드느냐, 여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식가액은 웨이퍼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박리액은 공정 중에 임시로 썼던 감광액 같은 그런 불필요한 막을 벗겨내는 거죠. 세정액은 말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고요.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진짜 비싼 웨이퍼를 그냥 다 버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안정성, 이게 정말 생명인 분야입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정말 기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그냥 기존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제일 핫한 분야, 인공지능, AI 반도체, 그 심장이라고 하는 HBM 있잖아요. 그리고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 기판, TGV, 이 관련 소재 개발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가 결정적인 변화의 시작, 그런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램테크놀로지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히 기존 사업을 잘 유지하는 걸 넘어서서요. AI 혁명을 이끌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말씀하신 HBM 그리고 유리기판, 여기에 필요한 핵심 소재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업 다각화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아주 전략적인 베팅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HBM은 그 AI의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 이걸 감당하려면 필수적이고요.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많은 칩을 쌓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7월에 90억 원, 꽤 큰 돈인데 이 규모의 시설 투자를 결정했군요. HBM, 유리기판, 그리고 TSV, 이것도 중요한 기술이죠. 실리콘 관통 전극. 이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서요. 연간 12,400톤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 90억 투자가 이 회사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말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램테크놀로지의 최근 연매출이 한 400억 원대 정도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90억 원 투자는 상당히 큰 결정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로 봐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냥 기존 설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투자다, 이렇게 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HBM, 유리기판, 그리고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TSV 기술, 이 관련 소재 시장을 선점하려고 확실하게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네, 미래 시장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한 거죠. 그 외에도 보니까 초고순도 인산 정제 기술 특허를 5건이나 냈다, 불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네요. 이건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니까 소재 순도나 품질 관리가 더 중요해져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2차 전지나 태양 전지 소재 쪽으로도 뭔가 좀 해보려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될수록 아주 작은 불순물 하나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순도 소재 기술 확보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와
이것도 당연히 품질 안정성, 생산 효율 이걸 높이려는 노력이겠고요. 2차 전지나 태양전지 분야는 아직은 좀 초기 단계로 보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경기 하나에만 너무 좌우되지 않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리도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력은 역시 차세대 반도체 소재 이쪽에 딱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주 활발한데 그럼 지금 당장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 실적은 솔직히 좀 아쉬운데요. 매출액은 445억 원인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각각 마이너스 16억, 마이너스 25억 원 적자를 기록했어요. 네, 그건 사실 지난 몇 분기 동안 반도체 산업 전체가 좀 침체기였잖아요. 그 영향이 컸습니다. 고객사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소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2025년 3분기부터는 D램 가격 반등을 시작으로 반도체 경기가 꽤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램테크놀로지 실적 개선에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부채 비율이 57% 정도로 자본 43%보다 좀 높고 특히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그 부채 비율이 117.55%로 나오는데 이게 동종 업종 평균이 74.14%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대규모 투작 때문이겠지만 이 정도면 좀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부채 비율 117%. 이게 업종 평균보다 높다는 건 분명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 이게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커지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고통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29.89배, 또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5.29%. 이것도 이런 적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PER이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회사가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이니까 주가를 순이익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흑자로 전환하고 또 신사업 성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이 지표들이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31배인 것은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보다는 그래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군요. 재무적으로는 확실히 그 투자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데 시장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최근 주가 움직임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2025년 11월 3일이었죠. 하루 만에 주가가 12% 넘게 급등해서 4,800원에 딱 마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래량인데요. 전날보다 무려 3,387%, 3,000% 이상 폭증하면서 아주 긴 양봉, 흔히 말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건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신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폭발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수개월 동안 주가가 좀 답답하게 오르내리던 그 박스권 상단이 있었거든요. 약 4,800원 선. 거기를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그냥 단숨에 뚫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주요 이동평균선들을 전부 다 돌파하고 주가 변동성 범위를 보여주는 그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는데 그 상단마저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는 건요. 통계적으로 예상되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걸 시사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큰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날 특별한 공시나 뉴스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갑작스러운 급등을 만들어낸 걸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긴 침체를 끝내고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좀 뒤덮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D램 가격 급등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죠. 두 번째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램테크놀로지가 그냥 단순한 범용 소재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그리고 차세대 기술인 유리기판, 여기에 필요한 첨단 소재를 공급할 핵심 플레이어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앞다퉈서 HBM 생산 늘린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고 심지어 설비 투자까지 한 램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여기에 불을 확 지핀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당일 외국인이 8만 7천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니까 최대 주주 길준잉 대표 외 4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이 한 33% 정도로 꽤 안정적인 편이고요. 과거에 벤처캐피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이력도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확실히 외국인들 움직임이 눈에 띄는군요. 네, 시장에서는 램테크놀로지를 주로 소부장 테마, 그리고 유리기판 테마, HBM 테마 이렇게 엮어서 봅니다. 소부장은 잘 아시겠지만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인데 특히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정책, 이게 이 회사한테는 중요한 배경이 되죠. 과거에 일본 수출 규제 때 불화수소 국산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또 미중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이 중요해지는 것도 긍정적인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업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더 큰 흐름과도 연결돼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램테크놀로지의 1년 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기존의 그 시가객 사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제 신사업 쪽에서 뭔가 확실히 보여줄까요? 앞으로 1년 동안에도 기존의 시가객 박리액 사업은 여전히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는 HBM하고 유리기판 관련 신규 소재의 매출 기여도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들이 HBM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또 차세대 공정 전환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램테크놀로지가 그동안 투자하고 개발해온 이 고부가 가치 신제품들, 여기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즉, 그동안 미래 먹거리로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면서 전체 실적 성장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램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나 뭐 구글 같은 그런 글로벌 빅테크랑 직접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주목해야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램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에 직접 소재를 납품하진 않죠. 하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매우 긴밀하게 미국 중심의 AI 반도체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들어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핵심 공급사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AI 칩 수요가 폭증하면 SK하이닉스의 HBM 생산이 늘어나고 이건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의 HBM용 소재를 공급하는 램테크놀로지의 매출 증거로 이뤄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수혜가 국내 대기업을 거쳐서 램테크놀로지 같은 소재 기업으로까지 이렇게 낙수 효과처럼 이어지는 거죠. 글로벌 기술 트렌드의 최선선에 간접적으로 연결된 회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거 정점 아니냐?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주가는 오랜 하락과 횡보 끝에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초입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장 예측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AI가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자체가 최소 2026년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가 정점을 논하기는 매우 이르다는 것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반도체 산업 사이클의 본격적인 상승 전환, 그리고 HBM이나 유리기판 같은 신사업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성장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펀더멘털 개선, 내가 흑자 전환을 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술적인 지지선으로는 최근에 돌파했던 박스권 상단 4,200원에서 4,400원 사이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네요.
오늘 램테크놀로지를 정말 깊이 파헤쳐 보면서 이 회사가 전통적인 반도체 소재 사업이라는 어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어떻게 HBM,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재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시장에 이렇게 뜨거운 기대를 보내고 있는지 그 배경을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램테크놀로지의 성장은 결국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또 반도체 산업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단순히 시장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까요? 예를 들면 신사업 매출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아니면 영업이익률은 개선되고 있는지, 혹은 차세대 소재에 관련해서 고객사의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이나 새로운 특허를 확보했다 같은 그런 기술적 성과들이겠죠. 또한 계속 변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램테크놀로지가 핵심 소재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업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